어저께 우리 연준에서 시장 겁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이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이 4번 남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2번 더 50bp 올릴 수 있어 라고 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믿지를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쯤에는 한 번 더 25bp 인상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이후에 2번 동결하고 나서 12월에는 오히려 인하할 걸이라고 계속 믿고 있습니다. 먹히질 않는데요. 그게 오늘 지수 흐름에도 나왔죠. 다우 지수가 1.3% 상승을 했고요. S&P 500 1.2 올랐습니다. 사실 강력한 저항선 이게 4,30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4,300 돌파했다고 막 와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400포인트 돌파를 했어요. 그 얘기는 강력한 저항선대를 좀 안전하게 돌파를 해서 그 다음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걸 또 의미를 하죠. 자, 나스닥 지수도 1.2%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만 보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시장에서 약간 잠깐만. 요게 사실 제가 두 번째로 했는데 지금 흐름상 요 뒤에 거를 먼저 좀 보고 앞으로 다시 갈게요. 자, 일단 연준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지가 않았고요. 거기에다가 간밤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거기에 좀 힘을 실어줬습니다. 먼저 좀 내용을 보자면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26만 2천 건 나오면서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전주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노동시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상보다 많이, 그러니까 많이 이제 실업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니까요. 거기에 두 번째, 5월 소매 판매가 0.3%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오히려 소매 판매가 조금 더 줄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를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뭘 예상할 수 있느냐? 인플레를 막 자극하는 노동시장, 뜨거운 노동시장은 둔화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10번 동안 쌓여져 있던 이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미국 경기에 있어서는 이 소비 경기가 7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인 이 소매 판매는 견조해. 그 얘기는 미국의 경제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걸 또 시사를 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경제 지표 합쳐지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1%대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고 이 밖에 그래도 약간 우려스러울 만했던 그 내용은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린 거예요. 25bp. 그래서 8회 연속 인상을 했고 그러면서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부담 이야기하면서 긴축의 의지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요거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지수 흐름도 좋았고 투자 심리도 괜찮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우려스러운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그건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연준 우리 잘 극복했다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준보다 더 큰 위협이 온다라는 내용의 분석이 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JP 모건에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제 6월이에요. 지금 6월 16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6월은 반기이자 분기 말이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자산 리밸런싱이 분기마다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뭔가 포트폴리오 상 어떤 자산의 비중들을 조정할 때가 왔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주식시장의 위험 요인이 포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이 자산 리밸런싱은 주로 큰 손들, 자금을 많이 운용하는 이런 글로벌 자금 운용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국부펀드라던가 다양한 연기금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자산 배분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요. 우리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대충 우리 기사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비중 몇 퍼센트, 채권 비중 몇 퍼센트, 그 중에서도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국내 주식, 국내 채권 비중을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에 따라서 많이 오른 것들은 비중 좀 줄이고 떨어진 거는 더 사고 하면서 계속 이 비중을 맞춰 나가잖아요. 그 목표치에 맞게. 그 작업이 6월에 있을 텐데 봤더니 주가지수, 전 세계 주가지수는 2분기 동안 5% 상승한 반면에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 글로벌 채권 지수는 1.3%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컨대 목표치가 뭐 주식 비중 60, 채권 40이라고 한다면 채권은 빠지고 주식은 올랐으니까 비중이 지금 뭐 예컨대 뭐 한 75대 25 뭐 이렇게 됐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주식은 팔고 채권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과거 이 경험치상 요 정도의 초과 주가 상승이었다면 약 1,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다면 한 190조 원이 되겠죠. 요 정도 세계 증시에서 요 정도의 주식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한 몇 주간은 그런 리밸런싱 차원에서 이제 큰 손들이 주식은 좀 팔 수 있다. 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저희가 좀 참고를 하면서 이유 없이 뭔가 주식의 조정이 나오고 뭐 오히려 채권 시장 좀 강세가 나온다면 이런 큰 손들의 자산 리밸런싱이 있나 보다라고 저희가 해석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뭐 연준보다 더 큰 위협이다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제목을 이렇게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솔깃하죠.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